과천 집값 12% 뛸 때 거제는 17% 빠졌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신도시 옆 동네에 반란, 규제 피한 곳 들써.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로 확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해제위기 서울 정비구역 제시동 움직임.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올해 국내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7년 만에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상승, 동남권 하락 현상이 3년째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남권에는 현재 집값이 2년 전 전세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일 동아일보가 한국감정원의 전국 203개 시군구 아파트값의 올해 변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말 현재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과천시였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곳의 아파트값 변동률 격차는 28.80%포인트로 2011년 44.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과천시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과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의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2014년만 해도 집값 상승 1위인 대구 수성구와 하락 1위였던 전남 광양시의 차이는 올해의 절반 정도 14.7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집값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에는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시군구라도 평균 4%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6년과 지난해는 거제시와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가 각각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는 거제시 아파트 가격이 10월까지 17.02% 떨어진 상태입니다. 조선업 등 지역산업 위축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새 아파트 공급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은 2014년부터 2016년 연간 3만 채 안팎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만 6천 채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만안구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분당,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껴난 곳입니다. 대출 규제와 월세 인상을 골자로 한 9.13 대책 효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집값 오름세가 한풀 꺾였지만 이들 신도시 옆 동네는 뒤늦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신도시와 붙어 있어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데도 비규제 지역으로 대출이나 과세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풍선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 가격 갭 메우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들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신도시와 임접해 있어 대체 거주지로 주목할 만한 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매매가는 2,883만원이었는데 비해 용인시 수지구는 1,599만원으로 분당구의 55% 수준입니다. 수원시 팔달구와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값도 각각 평당 1,360만원, 1,635만원으로 광교 신도시가 속해 있는 수원시 영통구,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보다 낮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안양시 동안구와 광교 신도시는 지난 8.27 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어서 나온 9.13 대책으로 이들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이주택자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세 부담이 커지자 투자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SH공사는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법률 개정에 맞춰 SH공사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 3개 항목,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공사비 5개 항목,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간접비 3개 항목 등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공개되도록 돼 있는 내용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해당 분양주택의 제곱미터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 분양가 등을 안내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택지 감정평가 기간에 감정평가액과 분야별 가산비 내역 등을 설명합니다. SH공사는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 각 공정별로 공사 항목을 61개로 세분해 분양가격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토목 분야에서는 공벽, 석축, 공동구, 조경 등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건축 공사비에서는 기초, 철골, 미장, 창호, 도장 등 23개 항목이, 기계 공사비는 급수설비, 자동 제어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계 등 9개 항목이 각각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제 위기에 몰린 서울 정비구역들이 곳곳에서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정비구역 유지를 원하는 사업지가 늘고 있고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하는 사업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대부분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 노후 개선이 절실한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들로 도시 슬럼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곳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683개 정비구역 중 377개 약 55.2%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야 해 다시 시작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보다는 집값 안정화에 매몰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평가했습니다.